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BM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6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 기업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기대감입니다. 13일자로 지금 최근 2개월 만에 외국인 매수 최대치로서 지금 들어와 주게 되었고요. SK하이닉스가 HBM 장비를 이원화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반도체 독점이 깨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HBM 초기 경쟁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다. 이 초기 경쟁에 따른 지금 이제 수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16단 HBM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경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지금 같은 이런 막강한 경쟁력, 독점적인 그런 경쟁력이 하락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HBM의 전반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년 동안의 HBM 성능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글로벌 HBM 시장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차세대 지금 이 HBM의 8단 퀄테스트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업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예정된 기한 내로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지금 호재가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단 이후로 12단 HBM3 같은 경우는 8월달, 9월달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메모리 3사의 양산 시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쪽에서 이 HBM의 좀 독자적인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1년 이상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게 되면서 최근 1년 동안에 이 AI 반도체 독점적인 지금 수혜를 봐주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차세대 HBM3 같은 경우는 양산 시기가 비슷해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HBM SK 독점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AI 반도체 수혜가 본격화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4월달, 5월달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4월 초 기점으로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최대치로 지금 이제 들어와 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겠는데, 업계 3위 마이크론과 지금 이제 업계 3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로 3배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50%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수혜주였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이제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가파른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HBM의 SK하이닉스 독점에 있어서 공급 확대 국면으로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의 본딩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등극을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본딩 같은 이런 장비, 후공정에 들어가는 좀 핵심 장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일본이나 네덜란드, 미국 이 기업들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납품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HBM 장비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지금까지는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이 AI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HBM 본딩 장비를 SK하이닉스 쪽과 좀 공통으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타적인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 쪽하고 수백억 대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본딩 장비를 이원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수에 있어서 한화 정밀기계로서 지금 이제 독점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12단 HBM3E 차세대 본딩 장비 발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나 지금 하나정밀기계 쪽에서 납품이 들어간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나 아니면은 과거 장비가 아니라 미래 차세대 장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서 한미반도체 쪽에 퀄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쪽에 이 독점 우려가 완화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지금 이제 수혜 같은 경우도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HBM의 초기 경쟁을 압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HBM 공정에다가 독자 개발을 한 MRMUF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적용을 하고 있는 이 TC, NCF 방식 대비해서 방열 효과가 우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열 처리가 쉽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생산 속도라고 하던가 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제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엔비디아에게 이제 넘겨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 초반 HBM 경쟁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 지금 MRMUF 기술 같은 경우는 16단 이상의 고적층 HBM에서는 이제 한 HBM 4 이상부터는 적용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래의 중요한 그런 기술, 그러니까 이 TC, NCF 방식을 수년 동안 개선을 할 생각으로 초반에 이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HBM 쪽에서 수율이 낮게 나오고는 있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을 미래까지 쭉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대수가 끊기게 된다. 이 부분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층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 대신에 이 중에 지금 현재 이 MRMUF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어서 이 NCF 방식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던가 아예 이제 차세대 기술로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산 단계에 있어서 초기 경쟁을 압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적층의 HBM에서는 HMR이라고 하는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HMR 같은 경우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MRMUF 기술의 차세대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HBM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 입체적인 공간,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내에서 HBM의 웨이퍼를 얼마나 더 많이 쌓는가가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을 쌓느냐, 8장을 쌓느냐, 12장을 쌓느냐, 16장을 쌓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공간 내에서 적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연적으로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MRMUF 방식 같은 경우는 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세대 공정으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MR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쪽에 TC 본더를 독점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장비의 이 HMR 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화 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하던가 한미 반도체 대비해서 HMR 쪽의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 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과 하반기 추가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 현재 이 HMR 쪽이 12단의 HBM 3E로 지금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장비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 때 HMR 관련돼 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때 신규 본딩 장비까지 발주가 되게 됩니다. 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MR 신규 본딩 장비 발주에 따라 가지고 한미반도체나 하나정밀기계나 아니면 이제 ASE라고 하던가 희비가 갈리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16단 이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겠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8단부터 16단까지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필름 방식이죠. 필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차세대 본딩 방식으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를 붙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본딩으로서 이런 것 없이 그냥 구리와 바로 이 웨이퍼가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본딩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3년 반도체 시설 투자가 50조 가까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30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론은 9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훨씬 크게 넘어서는 투자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용을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0년 동안 쌓아 올린 그런 이제 탑이 있기 때문에 공된 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초기 단계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지금 되지 않는 이 필름 문제가 향후 지금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이 경쟁력이 크게 나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겠고,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뚫리게 되면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이 삼성전자의 HBM, 차세대 HBM 쪽에서 기술력을 압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HBM에 적용이 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가장 높은 후공정의 기술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체나 장비업체, 선두업체들 같은 경우는 캐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가 6월부터 지금 9월까지 HBM 양산 소식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파운드리 사업에서 차세대 본딩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 대비해 가지고 압도적인 경쟁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6단 HBM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거의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차세대 16단 이상 HBM은 개발 완료가 되고 2026년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번에 지금 이제 8단 사이클까지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우세하게 되는데 이미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가량의 압도적인 이런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강세를 띠겠지만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 많은 것들이 HBM 쪽에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HBM 밸류체인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수혜가 넘어가게 된다. 물론 이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압도적인 모습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선반영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디스펜서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본딩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약품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하는 업체였는데 이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차세대 패키징 장비인 레이저 본더를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과의 레이저 본더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ASE라고 하던가 암코 같은 주요 지금 후공정 업체들과 양산 라인에 투입이 된 레퍼런스가 지금 보유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의 핵심 수혜다. 결국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잘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쓰이게 됐는데 이 부분이 메모리 쪽으로 도입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차차기 HBM 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양산에 따라 가지고 핵심 수혜가 받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응용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 풀컷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웨이퍼가 계속적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커팅 장비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 개화가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HBM 적층 증가에 따라 가지고 레이저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도 납품이 지금 될 것이고요. TSMC 쪽으로 이제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납품을 했다. 결국에 이미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 비메모리 최고의 기업에게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HBM 관련된 수혜가 아직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에 따라서 대규모 이제 수혜가 받아주게 된다. 특히나 이제 최근 하락 구간에 따라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주어 담아주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올해 내내 살펴보셔야 됩니다. 100%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적중을 시켜드리게 됐었죠. 이번 자료집 같은 경우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2.5D 3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MR/MUF 같은 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무료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 가지고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키다리 스튜디오 하루 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고 20%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모든 종목이 단기 급등이 전부 다 이제 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겠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 좀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리고요. 당일 시장에 있어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단타를 진행을 하시는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단타로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게시판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